쿠팡 용인 2 물류센터. 고 최성락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최 씨는 일한 지 6개월 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망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고 2023년 1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자대 때 한마디 하는데 벌써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우시는 거, 동생 우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잊혀지죠.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데시벨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 씨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데시벨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는데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 씨의 두 아들도 쿠팡에서 일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나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별 한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에 대한 그 애착심이나 이런 건 절대 없는 회사 같아요.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쿠팡은 먼저 최성락 씨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 심사 청구는 노동자 당사자만 할 수 있어 회사 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석 달 뒤 법원을 찾았습니다.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는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 관련 산재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사실상 직접적 불이익은 없는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유족연금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화 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너무 화가 나고 그때는 와 쿠팡이 너무 싫었어요.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의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쿠팡은 또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또 제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호 공격 논리를 명확히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겠다는.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2022년 12월 고 최성락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약 한 달 뒤 쿠팡 측에서 유족을 접촉했습니다. 최 씨가 일했던 용인센터 인사팀 간부가 부친 장례 이후 근무지를 옮긴 차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용인센터에서 근무할 때 HR에서 제일 높으셨던 상사분이셨습니다. 가족이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서 또 물어본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친형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 간부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최 씨 부인과 장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카페에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고 나중에 오셨는데 법무팀이라고서 이야기를 했다. 쿠팡 법무팀 소속 인사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산재가 안 될 거고 하니까 저희랑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목숨값으로 3천원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져. 제가 느낄 땐 그거였어요. 비슷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해오다 지난해 5월 집에서 숨진 정슬기 씨 유족도 대리점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산재 안 해요. 제가 유가족이면 노래 불릴 뿐더러 기관에다가 훔치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는 건데 조금 안 좋다라는 내용.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쿠팡의 이른바 대외비 산재 대응 매뉴얼 그대로입니다. 최 씨 유족을 찾아온 인사팀 직원은 산재 포기를 대가로 합의를 제안했느냐는 MBC 질의에 회사 홍보팀에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고 최성락 씨 산재 포기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